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늦잠을 좀 자가지고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젯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뭐 바뀐 게 없어요. 특별히 무슨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애매한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따지고 보면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있죠. 예,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지금 이 모든 하락 추세의 원인이 뭡니까? 달러 강세, 그죠?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뭐 지금 빠지는 건 딱 이상하다고는 뭐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제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는 이 중요한 게 그거죠. 어쨌든 낙폭이 좀 과하다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됐든 중장기적으로 됐든 한 달 반 넘게, 거의 뭐 한 달 반 넘게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하면서 이 기술적으로 조금 좀 과잉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엔 더 빠지고 싶으면 무슨 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슈가 있어야지 더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잘 빠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거 없이도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빠져라고 표현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중요한 거, 그죠? 계속되고 있죠. 영국의 파운드화 어쩌고 저쩌고, 그 감세안 관련해서 영국 금융위기 우려 이런 것들 계속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뭐 CS라든가 도이치방크의 재정 건전성 문제 잊으시면 안 되겠죠. 요게 핵심적인 이유인 거고, 미국의 긴축이 이로 인해서 지금 2번과 3번이라는 이 금융위기에 싹이 튼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줄줄줄 흘러내린다라는 설명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 의아한 거는 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진 상황에, 보통 많이 빠지면 아래쪽으로 이제 더 이상 보낼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주식도 장사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장사하는 곳인데, 이 너무 아래쪽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계속 아래쪽으로 보냈을 때 메리트가 없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죠, 그죠? 위로 너무 많이 올려버렸을 때 주식시장이 다시 떨어지는 거는 위로 더 이상 이 올려 보낼 만한 어떤 메리트가 안 생기니까, 그죠? 이것도 수익과 이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짜불짜불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쯤에서 제가 어젯밤에 아무튼 지나가면서 좀 살짝 드린 이야기이긴 한데, 이 대응이 하여튼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이 이 지금 상황에서 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대응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일단 되긴 됩니다. 이 기존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만 지금 즐기는 자리이지, 지금 뭐 신규로 뭔가를 하긴 굉장히 애매하다는 입장이긴 하고, 다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자연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괴리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야, 네가 오른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젯밤에 살짝 힌트를 드린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있어요.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붕괴가 되면 이건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가 나온 것이죠. 그죠? 이 신호가 나오면은 이 신호에 따라서 일단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붕괴되지 않았으면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영역이고, 만약에 이 라인이 붕괴가 됐다, 그러면 이건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이 라인을 위쪽으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 라인을 붕괴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시켰다라는 거를 확인하면은 요걸 가지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는 있다. 요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대신에 그죠? 예,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배트는 짧게 잡아야 된다라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목표치를 갖고 가진 말고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붕괴시켰다라는 거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하방 진입하신 분들은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든 급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 라인 돌파 한착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좀 흐름을 좀 유심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무조건 아래로 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응의 난이도가 아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이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죠? 이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3,580 정도 되는 이 S&P 지지선인데 붕괴 안 시킨 겁니다. 종가상으로 붕괴시켜야 붕괴시킨 거예요.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그게 뭐 레벨 다운된 건 아니죠. 어쨌든 길고 짧은 거는 이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 붕괴는 안 시킨 거예요. 붕괴시킨 거하고 안 시킨 건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붕괴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뭐 다중바닥형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반등할 만한 가능성은 있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이 지난 한 달 반 혹은 뭐 거의 뭐 두 달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누가 쌍바닥을 만드는데 이렇게 전저점까지 빠싹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이 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보통은 적당히 하고 쌍바닥을 만들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려오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두고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저는 반등이 자연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애매해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850 정도 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도 사실 붕괴시켰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어제 종가는 1845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그 850짜리를 시원하게 붕괴시킨 거 아니죠. 지금 나스닥이 많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는 그냥 이제 가뿐하게 있을 수 있는 오차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1855를 그러니까 1850을 아직 붕괴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S&P고 나스닥이고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지만 중요한 라인을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의 목표치가 열리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정말 애매해요. 하여튼 붕괴시킨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 막 너무 흥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막 반등을 하는 거를 보다가 잤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 달러와 금리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유로화 보시면 어젯밤에 하락을 멈췄죠. 그리고 이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가다 멈췄죠. 어젯밤 주춤주춤 했단 말이에요, 다들. 물론 완전히 멈춘 건 아닌데 다들 일시정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시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조건들이긴 하거든요. 강달러 아니었잖아요, 어젯밤에. 그리고 어젯밤에 금리가 막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장 초반에 증시가 오르길래 오늘은 반등할 모양이구나 이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다시 뒤집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달러와 금리가 일시정지하고 주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 빠졌다라는 거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혹은 어젯밤의 하락이 속임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젯밤 달러가 한 0.1% 정도 오르는 선에서 좀 주춤했다라는 거죠. 달러가 지금 쌍고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고점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젯밤에 이런 거 보면서 증시가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반등이 아무튼 실패했다라는 이야기 했고 금리도 그래요. 금리 같은 경우도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고점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멈췄으니까 증시는 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1%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계속 뭐 맨날 했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영국에서 양적 완화하고 있지만 그 조치가 모자랐는지 일단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씩 뭐 이런 것도 좀 체크는 하자고요. CS 크레딧 스위스죠. 망해가는 은행 현재 급반등을 하더니 다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CS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전저점을 붕괴시키게 되면 전저점이 한 4달러 정도 되죠. 4달러 정도 붕괴시키게 되면은 다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아, CS가 망하나 보다 이러면서 전저점 붕괴시키면은 다시 그런 우려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 조금 더 심각하네요. 주가가
얘 같은 경우도 이 전저점 자리에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얘도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가장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건 금리가 정고점을 돌파하려 하니까 얘가 그나마 가장 좀 발등에 불 떨어진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튼 눈에 띄는 이런 뭐 이렇다 할 대폭락을 할 만한 재료, 급락을 할 만한 재료 이런 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시장이 조용히 그냥 뭐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독특해요. 짜불짜불 빠져서 결과적으로 빅스 같은 경우는 34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계속 좀 수상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재료도 없는데 이게 넘어갈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하여튼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딱 그거죠. 정말 다들 중요한 지지선 혹은 중요한 저항에 딱 터치한 게 이제 어젯밤 혹은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좀 자세히 좀 잘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일종의 뭐 작은 변곡 뭐 이런 느낌이 오늘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이 변동성 지수가 34 부근에 드디어 바싹 갖다 붙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날, 뭐 오늘 밤 정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에 바싹 갖다 붙었으니까 오늘 밤에 뭐 무슨 뭐 결판을 내겠죠. 반등을 하든지 뭐 계속 하락해갖고 레벨 다운이 되든지 뭔가 하겠죠.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어젯밤까지는 그냥 뭐 조용할 수 있는데 오늘 밤부터는 그래도 조금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에 왔으니까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물론 뭐 딱히 오늘 밤도 이슈는 없습니다. 그죠? 목요일 날이 좀 중요한 날이긴 한데 하여튼 좀 그때까지 계속 좀 집중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딴 거 특별한 거 점검할 만한 건 없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90달러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베팅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아무리 감산을 했다라고 해도 파월 의장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 그죠? 파월 의장이 긴축을 통해서 지금 수요를 많이 죽여놔가지고 하여튼 유가나 이런 것들이 다시 대세 상승 이런 걸로 가긴 어렵지 않을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그래서 90달러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이까지 살펴봤고요. 어젯밤 해외 증시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영국 뭐 이런 기사 정도 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영국 주택시장 붕괴 조짐이 보인다, 뭐 이 정도 기사 이런 거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영국이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CS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참 정보를 참 알기가 어려운 게 참 문제긴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영국 사례에서 한번 보셔서 아시겠죠? 영국에서 깜짝 양적 완화했을 때 왜 양적 완화했는지 우리는 사실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알았잖아요. 뭐 물론 뭐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뉴스 양적 완화 한다고 나서 하고 한 3, 4일 지나고 나서 눈치 빨리 채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 좀 시간이 지나고 나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좀 깝깝하긴 깝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한 상황을 그러니까 우린 이런 정보력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만 더욱더 좀 자세히 보는 수밖에 없죠. 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힌트를 주긴 줍니다. 괜히 이유 없이 시장이 하락하거나 괜히 이유 없이 시장이 상승하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좀 유심히 좀 잘 보면서, 오늘 밤에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면서 이제 시장의 의중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추측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죠. 우리가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없다는 게 참 문제긴 하죠. 이런 데서 사실 그 정보력의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과 우리들의 정보력 차이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상시에는 정보력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엔 괜찮고 지금 같은 때가 좀 문제긴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한국 증시 오늘 이제 뭐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이 있었는데 빅스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빅스텝 하나마나
뭐 솔직히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나마나 한국 증시에는 뭐 그다지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뭐 이미 그냥 한국도 이미 뭐 진퇴양난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예. 차라리 한편으로는 그 지난번에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왔을 때 그때 차라리 금리를 좀 적게 내렸어야 지금 차라리 좀 차라리 좀 대응을 하기가 좀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들고요. 하여튼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미 뭐 한국 경제 좀 맛이 가고 있다 이 정도죠, 그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 맛 갈까봐 금리 못 올리고, 금리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뭐 외국으로 자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뭐 환율이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하여튼 뭐 세상이 박살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보이는 거는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한국 증시가 한국은행 빅스텝을 재료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좀 보이긴 하네요. 결과적으로 한국은행 금통이란 재료를 그냥 어떤 매매의 재료로서 활용을 했다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이 이제 만기일 하루 전날이고 내일이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사실상 하루 전날이나 옵션 만기일이나 그러니까 뭐 사실상 옵션 만기일의 영향권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만기일의 영향권에 있는 때에는 그냥 장중에 들었다 놨다 변동성만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봉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고, 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봉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봉의 길이가 길다기보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그런 재료가 나오는 거는 장중에 어떤 극단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평상시에는 장중에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만기일 부근 되면은 결과적으로 종가는 여기라는 종가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시가와 종가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별일 없이 마감이 되는데, 하여튼 만기일만 되면은 변동성이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예를 들어 뭐 그 이 와중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런 걸 재료로 해서 괜히 시장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짓들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행 금통위를 재료로 해서 시장이 좀 들었다 놨다 한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좀 혼조하군요. 보니까 적당히 버티는 삼성전자와 하락하는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좀 혼조해 보인다라는 거. 하여튼 LG에너지 솔루션은 47만원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래요. 예. 요까지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57,000원을 이제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참 만약에 이제 저의 생각이 맞아서 진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모든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어떤 이 주식을 매집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매집 과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장이 올라가기로 마음만 먹었다면 이 매집 과정이 지금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나름 변동성을 죽이면서 이 특정 가격 아래에서 이 특정 가격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하는 이런 모습들의 정석적인 모습이긴 해요. 뭐 완전 정석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어떤 주식을 매집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이제 주식이 올라가게 된다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래봐야 이 저항이 61,800원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긴 하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훌륭한 매집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57,000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일단 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더 올라가고 싶어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하락이 일시정지된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2% 빠졌고요. 지금 오늘 0.2% 상승 중이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상승으로서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단은 하락이 일시정지돼 갖고 일단 뭐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코스닥 150도 그래요. 코스닥 150도 어제 급락하고 나서 지금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요. 이게 워낙 낙폭이 좀 과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 전저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 283을 지키면서 이렇게 양봉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거 뭐 딱 지금 이걸 뭐 딱히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락이 일시정지된 가벼운 의미이긴 한데요.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낙폭과대한 상황이고 이 결과적으로 285 부근에서 2거래일 동안 지금 지지력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지금 딱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양봉 나왔다고 매수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또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옵션 만기 이런 게 껴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풋옵션을 심하게 죽이거나 심하게 살리거나 이런 것도 좀 지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유자분들만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즐기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뭐 신규로 내가 뭘 해보겠다 하시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하여튼 뭐 여기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냥 적당히 뭐 조정 중이고요. 그래서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